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 중진들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찍어내기 아니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이 꼴찌 나왔습니다 이러셨어요. 형님 10%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응? 이렇게 얘기해서 현지 사정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다. 내가 납득을 못하겠다 했어요.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가 다음에 오시는 거는 그만하시죠. 아니, 김남근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남근은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 일단 현재까지니까 앞으로 더 국민의힘이 파열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허민 기자님, 현재로서는 공천 파열음이 민주당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듯이 문학진 전 의원, 인재근 현역 의원, 중진들도 뭔가 뒷말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술은 새 부대 담아야 한다. 우린 미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지금 인재근 옛날에 김근태 민주운동의 상징이었던 김근태 의원이 이제 잡고한 뒤에 그 지역구를 받아서 삼선 의원을 한 분이죠. 도봉갑에서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문학진 전 의원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이제 신분 세탁하고 노선 세탁하고 정체성 세탁을 해서 친명으로 갈아타신 분인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얘기들 하는데 본질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친문을 찍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과 친문이 있는데 소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명 그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 그룹을 찍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나열했던 분들, 인재근이라든가 문학진이라든가 추미애 이런 분들을 이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내보내는데 친문 너희들도 이제 그만 좀 나가달라, 그쳐달라, 여기서 중단해달라, 더 이상 정권의 권력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얘기했던 거라고 보고요. 장강의 물은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밀어내는 뒷물은 친명이겠죠. 그리고 밀려가는 앞물은 저는 친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총선 국면에서 저는 이게 친문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 단위의 선택들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은 게, 물론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천관리위원장 이명백 위원장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도 걸고 사람 만나고, 그래서 총대 메고 뭔가 그런 파열음들을 좀 잠재우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말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김수윤 평론가님, 특히 문학진 전 의원 아까 녹음 파일 얘기도 좀 들었지만 비선 농간에 흘리는 당이다, 형님 하면서 얘기를 좀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떡잎이라든지 교체돼야 될 대상, 이것에 대해서 그 범위를 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제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올드보이 청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폭은 올드보이만 친다면 좀 좁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화를 했다거나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근태 의원 후광도 있고 또 이제 각별한 동료이기도 했고, 이런 점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어떤 큰 어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불출마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기가 마음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하고 이종걸 전 의원은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추격 주자였을 때 그때부터 지지를
선거 캠프 중심에서 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원조 친명이었죠. 그렇죠. 원조 친명인데 그분들한테 또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도 곤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특히 더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표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이것을 본인이 옛날에 연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이 더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또 있는 것이고 당장에도 어떤 진실 공방까지 그 통화 내용을 두고 둘러싸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공천의 시스템에 따른 그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그 향후의 대책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었을까 이런 점은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화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학진 전 의원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금 불출마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좀 인연이 깊었습니다. 형님이 꼴찌였습니다. 안태준이라는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관과 20%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앞서 자막에 잠깐 지나갔죠. 문학진 전 의원이 공천관리 관계자에게 안규백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조사 안 했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글쎄요 이게 진실공방으로 좀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 전혀 사실이라고 하고 원래 사실 공천 과정이 종합 예술 성격으로 상당히 이제 예리하고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들이 좀 중요한데 일단 이게 수면위로 다 튀어오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른바 올드보이들 중진들은 뭐 뒤끝이 있던 정면으로 반박하던 여러 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요, 서정욱 변호사님.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면 중진, 올드보이 아닌지. 왜 이 사람들은 되고 추미애 전 장관은 직접 만나서 뭔가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듯한 모습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정동영 전 대표는 이게 올드보이입니까 아닙니까? 정동영. 그다음에 박지원 전 의원 이분에게 새술입니까? 그다음에 조정식 그리고 이제 정성호, 안민석 이분들이 새술입니까? 근데 왜 상대방에게 그 반 이재명 세력만 올드보이 이렇게 치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친명은 4선이든 5선이든 다 여기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반 이재명 세력은 3선 정도밖에 안 돼도 친해버리는 결국은 이제 공천 학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천이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장입니까? 본인이 이게 왜 공천에 개입합니까? 본인이 공관위원장이냐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게 뭐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월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까지는 개인적인 시각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추 전 장관. 예. 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와 이제 그 올드보이들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말이겠어요.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고 이재명의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종석 내치기 뭐 또 여러 가지 친문 인사들 제치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저는 이것이 저 임종석에 이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친문 인사들에게 자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위 친문 학살, 공천 학살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추미애는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은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념 세탁, 신분 세탁, 노선 세탁을 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봐주는 예. 거죠. 네. 임종석 전 실장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만 짧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임 전 실장은 연일 물론 뭐 모든 예비보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저렇게 파란 점퍼 입고 1번 국회의원 임종석 본인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인증사진 뭐 인증하면서 지금 이른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계속해서 임 전 실장 뭐 엄지 출마, 불출마를 하는데 전혀 물러섬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인재근 현역 의원이라든지 문학진 전 의원 케이스와는 더 다른 파장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올드보이 청산의 의지가 도미노처럼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전달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례로 연령대만 보더라도 문학진 전 의원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거의 띠동갑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은 국회의원을 한 지가 이미 오래돼서 다시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도 치르겠다는데 뭐 자신을 단수 공천해달라고 얘기를 고집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경선을 치를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내 질서에 비춰봤을 때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푸는 전공법은 경선입니다.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단수공천으로 그렇게 무작정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선으로 당심과 민심을 모아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뭐 문제가 어떤 정권의 심판과 교체를 불러일으켰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논쟁들도 이 경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게 전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인재근 의원, 김근태 전 의원의 배우자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최근에 인재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 전략공천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